자, 그러면 이제 지수별로는 좀 흐름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8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뉴욕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20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유동성 확장 기대감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가 1% 이상의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또 유가 상승까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에너지주들 그리고 전업종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주요 증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1.84%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1.79%, 나스닥 지수 역시 1.84%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보겠습니다. 일중 그래프 보시면 하루 동안 내내 좀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개장 시작부터 상승 출발이 있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ECB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 같은 기대감에 2~3% 급등 시세가 나왔었고요. 전날 유럽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같은 불안감보다는 22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전면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이틀째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넣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됐었던 고용지표를 살펴본다면 예상보다는 사실 부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건수가 앞서 보셨겠지만 29만 건 예상치를 웃돈 29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30만 건을 밑돈 수치 발표되면서 고용시장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날 연준 의원들도 섣부른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다우지수 종가를 형성했고요. 1.84% 오르면서 17,907포인트 선, 다시 한번 18,000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역시 ECB 유동성 기대감에 따라서 대형주들 흐름이 특히나 좋았었는데요. 업종 내에서는 에너지, 헬스, 반도체, 자본재 섹터의 상승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6% 그보다 더 올라서면서 장 막판의 고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1.8%까지 오르면서 2062포인트 종가 형성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보겠습니다. 이날 3대 지수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대표적인 IT 종목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에 증시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이 같은 호재가 반영되지 못했었는데 이날은 애플이 4% 가까이 올라서게 되면서 나스닥 증시 견인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1.84% 오르면서 4,736포인트 종가 형성됐습니다. ECB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이틀째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유가 반등에 따라서 또 에너지 종목 섹터 비롯해서 전업종의 훈풍이 불어졌는데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전반적인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대내외적으로 호재가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로존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요. 또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먼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 발언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CB's Draghi says ready to take additional measures if need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유럽 의원에게 받은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다시 한번 국채 매입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서한에서 드라기 총재는 장기간 낮은 물가율이 나타나는 것에 대응해 추가적인 비전통적 조치를 사용하겠다는 것에 이 ECB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 미국식 양적 완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이런 조치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 매입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국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 미국식 양적 완화를 펼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0월까지 경기 부양 목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물가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오는 22일 ECB가 양적 완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jobless claims dip point to firming labor marke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천 건 감소한 29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예상치였던 29만 건에는 못 미쳤지만 여전히 개선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변동성을 줄인 4주 평균 실업 수당을 살펴보면 250건 줄어든 29만 500건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ADP가 집계했던 이 12월 고용지표 역시 24만 100건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안 셰퍼스튼 이코노미스트는 주간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는데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Evans say Fed shouldn't rush rate rise as inflation undershoo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에반스 총재는 경제와 고용이 개선되더라도 이 급하게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 경제에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다소 강한 어조를 나타냈는데요. 이와 함께 에반스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가 2.6%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한 신규 구직자 역시 매달 20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앞으로 3년 내에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를 밑돌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제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 영향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에반스 총재의 발언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좀 주요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감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외신 소식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30개 구성 종목 내에서 30개 종목 모두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상승 종목부터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헬스케어 종목을 비롯해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등 정유주, 건축 자재주 등 30개 구성 종목 모두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종목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였는데요. 거의 5% 가까운 상승 시세를 내면서 다우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술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나스닥 증시 내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오름 시세가 이어졌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우지수 내에서는 3% 가까운 상승 흐름이었었고요. 인텔이 2% 넘는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또 유가 반등에 따라서 쉐브론, 텍사코가 이날 2.3%의 상승이었고요. 엑손모빌도 1.6%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 초반에 또 악재에 휘말리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내림 시세였었는데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모두 1%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섹터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이 모두 오름 시세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섹터는 바로 자본재 섹터였는데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가 반등에 따라 에너지 섹터들 2.3%의 강세였습니다. 그 뒤로는 반도체 섹터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올라서면서 2% 넘는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산업재와 헬스케어 종목들 그리고 소비재 종목들 금융주 섹터 일제히 오름 시세였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합니다.
대형 백화점 업체 JC펜이 어제도 살펴드렸었는데요. 전날 연말 점포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주가가 20%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날 초반에는 이 같은 차익 실현 매물에 따라서 하락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던 JC펜이가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매출이 좀 부진했던 오프라인 상점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같은 구조조정 소식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되면서 장중에 조금 더 고점 높였습니다. 0.76% 오르면서 7달러 95센트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주의 강세, 이날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이날 크게 반영되면서 4%, 5%에 가까운 상승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발표됐던 실적 1분기 회계연도의 매출은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예상치를 밑도른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디램값 안정을 위해서 감산에 나누면서 순이익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소식인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였던 92센트 웃돌면서 97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실적이 이날 주가에 반영됐고요. 4.9% 오르면서 33달러 67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에 개별적인 호재들도 많았습니다. 자동차 종목인 포드 자동차가 이날 배당금 상향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2.5% 올랐고 미국 자동차 시장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자동차주 일제 오름 시세에 나타났습니다. 전업종에 걸쳐 훈풍이 이어졌던 하루인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무려 20%나 급등했던 미국의 소매업체 JC펜이가 이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MBC 뉴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JCPenney to close 40 stores in 2015. 현지 시간으로 어제 MBC 뉴스에 따르면 이 조이 토마스 JC펜이 대변인은 오는 4월 4일까지 40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JC펜이 전체 매장의 4%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약 2,250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실적이 저조한 점포에 문을 닫을 것인지 혹은 재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발표는 JC펜이가 지난 연말 쇼핑 시즌에 3.7%의 동일 점포 매출 증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이번 매장 폐쇄로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자, 업저 지수별 그 구성 종목들 저희가 자세히 좀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상품 채권, 환율 시장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이날 역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중심에 있었던 그 호재를 제공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급등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주요국 증시부터 살펴보시면 런던 푸츠백 지수가 2.5%, 2.3%의 상승이 이어졌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3.36% 추가적으로 올라섰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오름 시세였는데요. 3.9%, 4% 가까운 급등 양상 나타나면서 4,260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날 유로존 11월 소매 판매가 0.6% 증가를 기록했는데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도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소폭 올라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0.35% 오르면서 48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증시 상승과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온스당 0.18% 내리면서 1,208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옥수수 가격 이날 내렸는데요. 0.5% 밀리면서 부실당 3달러 9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셨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에 따라서 3% 급등했고요. 684.83포인트에 접근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1% 내렸고요. 17.09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이날 20포인트 밀렸고요. 724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3원 내렸습니다.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날 1,100원 선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락 반전하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약화됐고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9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달러 강세에 따라서 0.34% 올랐고요. 92.33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시 10년물 금리 0.05%포인트 오른 2.02%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자 유가가 좀 간만에 좀 계속해서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덩달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이제 1부 순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는 다소 좀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평년 기온 다시 되찾을 거라고 하니까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출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